사람들은 언제나 빨리 얻고 싶어 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을 벌고, 빨리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류의 역사와 뇌과학은 정반대의 진실을 알려줍니다. 진짜 큰 성취는 기다림 속에서만 온다는 사실이죠. 이 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바로 스탠포드 대학의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1960년대 후반 심리학자 월터 미셸 미셜은 4살 아이들을 방에 앉혀놓고 마시멜로 하나를 주었습니다. 실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이 마시멜로를 먹어도 좋아. 하지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를 더 주겠다. 아이들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습니다. 어떤 아이는 몇 분도 못 버티고 당장 마시멜로를 먹어버렸습니다. 반면 어떤 아이는 두 손으로 눈을 가리거나 노래를 부르며 자신을 통제해냈습니다. 그리고 15분을 기다린 끝에 마시멜로 2개를 얻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수십 년 뒤 연구진은 당시 아이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기다림에 성공했던 아이들은 SAT 점수가 더 높았고 학업 성취도나 사회적 성공, 심지어 건강 지표까지 더 우수했습니다. 반면 조급하게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은 충동적 소비, 낮은 학업 성취, 그리고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를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즉, 보상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 곧 인내심이 미래의 성취를 결정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밝혀진 것입니다. 첫째, 조급함은 뇌의 도파민 회로를 무너뜨린다.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합니다. 진화의 역사에서 인간은 수십만 년 동안 당장 먹을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사냥을 나가서 오늘 사슴을 잡지 못하면 내일은 굶주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당장 눈앞의 보상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때 작동하는 것이 바로 도파민 시스템입니다. 도파민은 흔히 쾌락 물질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기대와 동기를 만들어내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문제는 조급한 사람들은 이 도파민 시스템을 잘못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알림, SNS 좋아요, 즉각적인 소비 이 모든 것은 순간적인 도파민 자극을 줍니다. 하지만 곧 빠져나가고 뇌는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조급한 사람은 작은 보상을 계속 갈망하는 뇌를 만들게 됩니다. 반대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도파민을 단기 쾌락이 아니라 장기적 성취의 동력으로 전환합니다.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투자를 오래 묵혀두는 동안 뇌는 도파민을 누적시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엄청난 보상을 얻을 때 폭발적인 만족감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뇌과학이 증명한 사실, 인내하는 사람이 더 큰 행복과 성취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내는 진화의 역설을 이긴 선택이다. 인류의 뇌는 원래 조급함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수렵 채집 시대의 인간은 당장 열매를 따먹고 즉시 고기를 먹어야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즉각적인 보상은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농경사회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로 오면서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제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생존과 성공을 독점하게 된 것이죠.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즉시 수확하지 않습니다. 몇 달을 기다려야 곡식을 얻습니다. 투자자는 오늘 주식을 사서 내일 팔지 않습니다. 몇 년, 몇십 년을 기다려야 부를 쌓습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를 진화적 불일치 에볼루셔너리 미스매치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조급함이 유리했지만 현대에서는 인내심이 압도적 경쟁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성공은 본능을 거슬러 기다린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셋째,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기다림을 증명한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조급한 사람의 돈이 인내하는 사람에게 이동하는 곳이다. 버핏은 투자 철학의 핵심을 단 2단어로 요약했습니다. Be patient. 그는 11살에 주식을 시작해 90세가 넘도록 투자하며 단기 시세 차익보다 장기 복리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자산 대부분은 60세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기다림이 복리를 작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은 처음 몇 년간 적자 투성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불안해했고 언론은 망할 회사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베조스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본다는 원칙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아마존은 전 세계 유통 생태계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운영하며 끊임없이 기다림을 선택했습니다. 우주 로켓 발사가 몇 번이나 폭발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과 인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민간 우주 산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즉,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공통적으로 조급함을 거부하고 기다림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기다림은 뇌를 재설계한다. 신경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자제력과 인내심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의 구조적 변화와 밀접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전전두엽 프리프론털 코텍스입니다. 전전두엽은 계획 판단 집중이지 같은 고차원적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즉, 본능적인 충동을 억제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스스로를 통제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죠.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명상과 자기통제 훈련을 8주간 진행한 사람들을 MRI로 스캔했습니다. 그 결과 전전두엽이 실제로 두꺼워지고 뇌의 회로가 더 효율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기다림은 뇌를 단련시키는 운동과 같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보상을 지연시킬 줄 아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단발적 폭발이 아니라 장기적 기대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분비된다는 점입니다. 작은 자극에서 빨리 질려버리는 대신 오랫동안 동기를 유지하는 구조로 재설계되는 겁니다. 결국 인내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다섯째, 보상 지연 훈련은 어떻게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림을 훈련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1. 작은 기다림부터 시작하기.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 5분만 참아보는 겁니다. 작은 지연을 반복하면서 뇌는 기다림 견딜 수 있는 것이라는 신호를 학습합니다. 2. 시각화를 활용하기. 당장의 쾌락보다 미래의 큰 보상을 이미지로 떠올리는 것입니다. 투자자라면 오늘의 주식 변동보다 10년 후 복리로 불어날 자산을 시각화합니다. 뇌는 실제 경험과 상상 경험을 비슷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3. 환경 통제하기. 조급함은 대체로 유혹에서 비롯됩니다. 냉장고에 과자를 쌓아두면 참기 어렵지만 아예 두지 않으면 충동은 사라집니다. SNS를 무의식적으로 켜지 않도록 알림을 꺼두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4. 보상 시스템 재설계하기. 단기 보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기다림 후 작은 보상을 설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25분 집중 후 5분간 휴식하는 포모도로. 기법은 뇌의 보상 지연을 훈련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훈련은 단순히 의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뇌의 신경 가소성 NEUROPLASTICITY를 활용하여 실제 회로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여섯째, 일상 속 인내 습관 만들기. 성공한 사람들의 일상에는 공통된 기다림 습관이 존재합니다. 워런 버핏은 하루 종일 책을 읽습니다. 당장 성과를 내는 행동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지식을 쌓아 복리를 만듭니다. 빌 게이츠는 생각의 주간 싱크 위크를 만들어 며칠 동안 세상과 단절하고 미래를 구상합니다.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며 사고를 깊게 확장하는 습관이죠. 오타니 쇼헤이는 훈련 중 눈에 띄는 화려한 성과보다는 루틴을 반복하며 신체와 기술이 장기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를 한다면 단기간 살 빼기보다 꾸준히 식습관을 조절해야 합니다. 재테크를 한다면 단타보다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 투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 역시 당장 친해지려는 조급함보다 꾸준히 시간을 쌓아 신뢰를 만드는 것이 오래갑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큰 성취는 기다림을 버틴 사람에게만 온다. 일곱째, 조급한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반대로 조급함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조급한 성향이 강한 리더일수록 단기 실적에 집착해 장기적 성장을 망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장의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인력을 혹사시키는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내지만 몇 년 안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인도 같습니다. 다이어트 약, 단타 투자, 단기간 영어 정복 이런 조급한 접근은 실패 확률을 높입니다. 왜냐하면 뇌가 본능적으로 즉각적 쾌락에 중독되어 더 큰 보상을 위해 기다리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급한 사람은 작은 성취에 취해 큰 성취를 잃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덟째, 기다림은 복리 효과를 만든다. 워런 버핏이 수없이 강조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복리 컴파운드 인트러스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복리다. 복리란 단순히 돈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습관, 지식, 인간관계, 신뢰까지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복리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1%씩만 성장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오늘보다 내일 1% 나아지고 그 다음날 또 1% 나아진다면 1년 뒤에는 무려 37배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매일 1%씩 퇴보한다면 1년 후에는 0에 가까워집니다. 즉, 조급하게 하루 이틀 안에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복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반면 기다림 속에서 꾸준히 행동하는 사람은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복리의 힘을 얻게 됩니다. 아홉째, 부자들의 기다림 전략. 세계적인 부자들은 모두 기다림을 전략화했습니다. 워런 버핏 투자 종목을 고른 뒤 수십 년을 기다립니다. 그는 좋은 회사를 샀다면 영원히 팔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이 철학이 그의 자산을 눈덩이처럼 불렸습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은 무려 14년 동안 제대로 된 흑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조스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기 이익을 포기하고 장기 고객 충성도를 얻겠다는 원칙을 고수했죠. 결국 시간이 지나자 아마존은 전 세계 유통망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는 3번이나 로켓이 폭발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라면 이미 철수했겠지만 머스크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발사에서 성공하며 민간 우주 산업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 아이폰은 하루아침에 나온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아이팟, 아이튠즈, 맥OS 생태계를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결국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눈앞의 성과를 버리고 기다림을 선택한 것. 조급함 대신 장기적 비전을 선택한 것. 열째, 뇌과학이 보여주는 추가 실험들. 스탠포드의 마시멜로 실험 외에도 보상 지연의 힘을 증명한 연구는 많습니다. 1. 하버드대 자제력 연구. 학생들에게 당장 10달러를 받을지 일주일 뒤 20달러를 받을지 선택하게 했습니다. 기다림을 선택한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높은 소득을 기록했습니다. 2. MIT의 뇌영상 실험. 즉각 보상을 선택한 사람은 뇌의 측좌핵 누클리어스 ACC-UMBENS, 즉 본능적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반면 보상을 지연한 사람은 전전두엽과 해마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는 기다림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뇌의 활용 방식 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 영국 런던대의 금융투자 실험. 모의 투자 게임에서 조급하게 거래한 참가자는 평균적으로 손실을 기록했지만 기다림 전략을 쓴 참가자는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투자 성과의 차이는 정보력이 아니라 인내심에서 비롯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모든 연구는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기다림은 뇌의 더 높은 기능을 작동시키고 조급함은 뇌의 원시 본능을 강화한다. 11째, 기다림은 결국 성공의 필터다. 사회는 언제나 조급한 사람들을 걸러냅니다. 주식시장에서 단타 투자자는 결국 손해를 보고 기다린 투자자가 돈을 멉니다. 비즈니스에서 단기 성과만 좇는 회사는 무너지고 장기 전략을 고수한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하게 성공하려는 사람은 번아웃과 좌절을 경험하고
인내하는 사람은 꾸준히 쌓으며 결국 정상에 오릅니다. 기다림은 마치 성공으로 가는 문 앞의 필터와 같습니다. 조급한 사람들은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탈락합니다. 반면 인내하는 사람은 문턱을 지나 결국 더 큰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12째, 기다림을 훈련하는 구체적 방법. 기다림은 추상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뇌과학과 심리학은 기다림도 근육처럼 훈련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작은 루틴부터 지연시키기. 아침에 휴대폰을 바로 켜는 대신 10분 뒤에 확인하기. 배달 음식을 바로 주문하지 말고 30분만 더 버텨보기. 이런 작은 지연이 쌓여 보상 지연 근육을 강화합니다. 2.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리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루 더 생각하자라는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충동적 구매나 투자 결정을 늦추면 뇌의 전전두엽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메타인지 훈련. 조급함이 몰려올 때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순간적 쾌락인가, 장기적 성취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뇌는 본능에서 사고로 전환됩니다. 4. 점진적 목표 설정. 장기적 비전을 세우되 단기 목표를 세분화합니다. 이에 10년 후 10억 자산이라는 큰 목표를 매달 50만 원 투자라는 작은 행동으로 쪼갭니다. 이렇게 하면 기다림이 막연한 고통이 아니라 구체적 행위로 체감됩니다. 13째, 뇌과학적 루틴으로 인내력 키우기. 명상 메디테이션. 하버드 연구에서 밝혀졌듯 명상은 전전두엽을 단련시킵니다. 매일 10분의 명상은 인내심과 자기 통제력을 크게 강화합니다. 운동 엑서사이즈. 규칙적인 운동은 뇌의 도파민 분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충동적 욕구를 낮추고 장기적 만족감을 높입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 속에서 기다림을 배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독서 리딩. 책을 읽는 행위는 즉각적인 보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고력과 집중력을 키웁니다. 버핏이 하루의 대부분을 독서에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널링 JOURNALING. 매일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는 습관은 감정을 즉시 해소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언어로 풀어내는 훈련입니다. 이는 감정 충동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14째, 성공자의 마인드셋 적용하기. 부자와 성공가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기다렸다가 아닙니다. 그들은 기다림의 가치를 신념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은 주식 시장을 조급한 자의 돈이 인내하는 자에게 흘러가는 곳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우리는 단기적으로 오해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성공까지의 시간을 버텼습니다. 이들의 마인드셋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다림을 전략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성취로 이어졌습니다. 15째, 기다림의 철학.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투자하는 행위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고 인내하는 사람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것은 모두 느리게 온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무는 수십 년을 기다려 거목이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수백만 년의 압력을 기다려 탄생합니다. 인간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의 압력을 견디는 사람만이 큰 성취를 손에 넣습니다. 마무리 큰 성취는 기다림에서 온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즉각적 만족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SNS의 알림, 단기 수익을 약속하는 광고, 빠른 성공을 약속하는 책들.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큰 성취는 기다림에서만 온다. 조급함은 작은 쾌락만 남기고 인내는 큰 성취를 남긴다. 뇌과학, 진화론, 심리학, 그리고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증명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눈앞에 마시멜로를 집어들 것인가 아니면 기다려 더 큰 보상을 거머쥘 것인가.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